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택 경기 침체는 장기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수준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며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주택들의 거래마저 미미한 시장 상황에 놓이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40년 이상 지속된 공급 중심의 주택 시장이 스스로 조정 과정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당국대 도시계획과 조명래 교수는 인구 이동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저성장과 실질소득 감소, 가구 소형화와 노령화 등이 원인이 돼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이라며 이는 공급 우선주의, 시장 만능주의 주택 정책으로 왜곡된 시장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구축되어 왔던 이 공급 중심의 시장의 자기조정 과정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과 투기적 거래 구조의 어떤 그런 시장, 왜곡적 시장의 저는 실패가 지금의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부세의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지분 매각제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의 하우스 푸어 대책과 렌트 푸어 대책, 행복주택 건립 등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주택 정책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여연대 서채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자칫 수요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임시 방편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차 등록제도 도입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후 약방문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피해가고 현재 벌어진 그 발등에 불 떨어진 그것만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명래 교수도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만큼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기보다 가격의 적정화와 주택 공급의 관리 등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장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도 성장기 시대에 걸맞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 팽창, 공급 확장 이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성시대에 걸맞는 부동시장 만들기를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정책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존속하는 것은 국민의 합리적 판단 기능을 저해하고 새로운 주택 유형과 상품 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국민의 40%는 주택 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주택시장 정책은 반드시 주거 중심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 주택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단체들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 노동자 문제, 핵발전소 확장, 한반도 긴장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때일수록 희망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한국교회가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한국교회가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서로 소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중견 목회자들의 모임인 미래목회 포럼은 부활의 기쁨이 북한 동포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동포들과 함께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반대 투쟁에 앞장서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장준하 선생의 사인이 타살에 의한 것이라는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리 가격에 의해 숨진 뒤 추락했다는 분석인데
단순 추락사가 아니라 타살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준하 선생 4인 진상 조사공동위원회가 고 장준하 선생의 유골 정밀 감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밀 감식을 진행한 법의학 전문가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는 장 선생의 두개골과 엉덩이뼈에서 손상이 발견됐다며 외부 가격으로 머리뼈가 함몰돼 직사했으며 이후 추락해 엉덩이뼈가 골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장 선생이 추락해 머리뼈가 함몰됐다면 땅에 닿은 뇌의 반대편이 손상돼야 하지만 그 부분은 깨끗했다며 추락보단 외부 가격에 의해 머리뼈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두피 손상 부분을 분석해 볼 때 아령이나 둥근 돌에 맞은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장 선생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약사봉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며 장 선생이 실족사했다면 암벽에 부딪히면서 온몸에 찰거상을 입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몸에 출혈이 없고 어깨뼈가 부러지지 않은 점도 실족사 가능성이 낮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아령도 좋고 그냥 돌 큰 거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막 친다 그러면 한꺼번에 툭 밀려 들어가다가 그렇게 깨지지 않을까. 절벽에서 추락하였다면 당연히 이끼 흔적이나 찰과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갈비뼈와 하악골에서도 전혀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 선생은 1975년 8월 17일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수사기관은 장 선생이 실족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선생의 유골은 지난해 8월 묘소 뒤편 석축이 무너져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당시 두개골에서 7cm 크기의 함몰 흔적이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족 측이 진상규명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관련 기관 등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선생 유골의 타살의 흔적을 발견한 유족과 장준하 기념사업회는 정부와 청와대 등의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범국민 차원에서 장준하 암살 의혹규명 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4인 조사 공동위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유골 정밀감식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감식 결과 발표 후 장 선생의 장남 장호건 씨는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의문사로 피해 입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꼭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감식에 온 힘을 쏟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 의문사로 인해서 희생되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꼭 밝히고 그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장 선생은 한신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구속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긴급조치 1호가 무효임이 확인돼 지난 2월 3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장준하 선생 추모 행사 일환으로 오는 31일까지 장 선생 추모 전시회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교회 옆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장례 예식 등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한편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논평을 통해 헌재 위헌 판결을 환영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감수한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회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법적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다시는 긴급조치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앙의 행진을 계속 전개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장총회는 어떠한 정치단체나 권력기구도 민족의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억압한다면 단호히 거부하고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974년 9월 제59회 정기총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3주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천안함 전사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함 3주기를 맞아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34개 도시에서는 시군별 추모식과 안보 결의대회가 진행됐으며 사건 당시 자료 사진과 천안함 46명 용사의 사진 등을 전시하는 안보 특별 사진전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이 침몰된 것으로 당시 해군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교회연합기구와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 한국 YWCA 연합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등은 최근 회의를 열고 가칭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독교 연대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독교 연대회의는 우선 비공식 협의체로 활동을 시작하고 점차 참여 교회와 단체를 확대해 공식 기구화할 예정입니다. 또 단체별로 진행 중인 사업들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별도 위원회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기독인 연대회의에서는 제2의 88선언 작성, 평화체제 캠페인 전개, 대북 지원을 위한 세계 에큐메니컬 기구 구성 등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가정교회로 불리는 지하교회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가 중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기독교 선교에 대한 탄압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아시아 자유방송 RFA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는 산둥성 자오저우시와 광둥성 광저우 선전시, 총칭 직할시 등에서 지하교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보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하교회의 위치와 지도자, 전체 신자 수, 활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연합회를 담당하고 있는 한 목회자는 당국이 모든 조직을 동원해 교회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가 10년 내로 지하교회를 없애라는 비밀 지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식 인정을 받은 일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소속 신자는 1,800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도 수도 4,500만에서 6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다음 달 4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교단 다체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앞서서는 회원교단 임원과 장로회 임원, 여전도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교단 다체제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스포츠 선교 현황과 중요성을 주제로 다음 달 12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원래 발표회를 갖습니다. 국제스포츠연맹 카시 카스텐 목사가 주제 발제하며 양영자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와 김재범 현 유도 국가대표 선수 등도 참석합니다. 한국 YMCA 생명평화센터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위해 1차 모금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3달간 3,118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모금액은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가자 YMCA 등에 전달돼 가자 지구 구호 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제구호 개발 NGO 구피플이 의사회를 창립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봉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의사회에는 현재 20개 과목 85명의 의료인이 가입 신청을 했으며 초대 회장은 동서산부인과 최경숙 원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연일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북도와 일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춘천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17도, 대구 19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는 주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방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